네, 안녕하세요. 선택된 자연, 생물학이 사랑한 모델 생물 이야기의 저자 김우재입니다. 지난번에는 좀 슬픈 얘기를 했죠. 초파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연구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기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초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모델 생물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몇 장에 걸쳐서 다루는 생물인데요. 생쥐입니다. 생쥐. 생쥐라는 생물은 윌리엄 캐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모델 생물로 선택을 했고요. 생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파리나 이런 생물에 비해서는 세대도 길고 기르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좀 비싸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이제 미국의 잭슨 연구소라는 데서 생쥐의 근친 교배를 성공합니다. 그래서 인브리딩 라인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그 잭슨 연구소에서 생쥐의 표준 개대를 분양하거든요. 근데 이 생쥐가 20세기 중반에 모델 생물이 되고 지금 대부분의 연구비를 완전히 독식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생쥐가 인간과 비슷하다. 그리고 인간에 더 닮아 있다. 초파리, 선충, 제브라피쉬, 개구리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인간에 가깝다라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생쥐를 모델 생물을 선택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비를 몰아주게 된 건 단순히 진화적인 트리에서 생쥐가 인간과 더 가깝다라는 어림짐작?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생물학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생물학적 현상에 따라서 생쥐가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후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쥐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이거든요.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쥐가 야행성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은 주행성이잖아요. 많은 생물학적 현상들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도 생쥐는 인간보다 더 가깝다라는 이유로 생쥐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되는 거죠. 이 생쥐 연구가 참 저한테는 야속하고 뭐 그런 건데 저는 생쥐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싫어하고 학문적으로도 싫어해요. 초파리 연구자들하고 원래 좀 안 친한데, 왜냐면 이 생쥐 연구자들이 항상 초파리를 무시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연구비 심사 같은 거나 논문 심사할 때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잘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 생쥐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쥐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네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이 초파리 연구에 비하면 사실 역사도 짧고 연구하는 수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진짜 인간 질병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응용 가능성 다 빼고 보면 수준 낮거든요. 이 생쥐 연구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 연구비를 80% 타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쥐 연구가 바로 무슨 암 치료제나 이런 데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심리적 위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연구비를 쓰는 사람들도 우린 생쥐에 줬으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쥐 연구가 과학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생쥐 하면 우리가 약간 탐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생쥐가 갖고 있는 탐욕성은 우리 옛날 속담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생쥐를 닮은 뭐 정치인이 있었다. 생쥐 연구 때문에 사실 의생명상 연구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연구비가 늘어나니까 한 사람이 쓰는 연구비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도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생쥐 연구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경쟁이 심해진다는 건 뭐냐면 선취권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점을 하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발견해버리면 2등은 기억을 안 하거든요. 과학은 말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노벨상 탄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스쿱이라는 게 있어요. 스쿠핑이 뭐냐면 다른 사람 연구를 빨리 따라해서 자기가 먼저 논문을 내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겪었던 일인데, 박사가 되는데 포스터를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다른 실험실에 있었던 포스닥이 이 포스터를 본 겁니다. 그리고 보고 빨리 자기 랩에 가서 이걸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스쿱이 일어나면 과학자의 경력이 단절되거나 무너져 버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논문을 막 3, 4년을 준비해 왔는데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서로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불신사회가 됩니다. 근데 초파리 공동체나 이런 데는 원래 신뢰사회거든요. 여기는 도덕경제라는 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초파리나 선충 이런 소사이어티는 출판이 안 된 연구 재료도 다 공유를 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생쥐 쪽은 있잖아요. 공유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적이에요. 학회 가서도 라이벌 그룹 만나면 말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이 과학이라는 게 원래 공유 정신과 이런 걸로 충만한 원래 학문인데 많은 그러니까 돈이 몰리면 말입니다.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과학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보면 RBS나 이런 데서 단장들이 돈을 100억씩 가지고 막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막 비리가 일어나고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돈이 너무 많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어나는 자본주의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사회과학자는 아니지만 생지계에는 그런 자본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단순히 과학을 망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어떤 문화를 망치고 자라나는 과학자들을 이게 마치 진짜 과학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과학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큐도스라는 걸로 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과학의 규범이 커뮤니즘이에요. 공유정신이거든요. 이 공유정신이 생쥐생물학에서는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바람직한 과학이 아니고요. 물론 생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잘못은 아니겠지만 과학에서 심해진 경쟁과 연구비 경쟁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 과학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요. 많은 연구비를 타서 뭐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생쥐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과학을 하고 싶으면 생쥐는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재였습니다.